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는 약 137억 년 전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폭발이 아니라 팽창에 가까웠습니다. 공간 자체가, 시간 자체가 그 순간에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엔 뭐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둠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심지어 없음조차 없는 그 무의 끝, 거기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지 않고 우주라는 무대가 펼쳐졌을까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총합은 0이다. 그러니 우주는 없는 것처럼 존재할 수 있다. 또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양자요동, 진공조차 고요하지 않다. 거기서 우주가 솟구쳤다. 하지만 이런 물리 법칙도 누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질서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극히 질서정연합니다. 별들은 규칙적으로 돌고 물은 늘 100도에서 끓고 햇빛은 8분 20초 만에 지구에 도착합니다. 이건 우연이라기보단 마치 무언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약속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물리법칙, 화학법칙, 심지어 시간조차도 일정한 리듬을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무작위로 보이던 자연 속에서 기묘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순간, 나뭇잎의 결이 일정하다거나 해바라기 씨앗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다거나 눈송이가 좌우 대칭이라거나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어. 물리학자들은 이걸 대칭성이라고 부르고 수학자들은 황금비라고 부르고 철학자들은 코스모스, 즉 질서 있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우주도 가능했을 텐데 왜 이토록 정돈된 법칙이 깔린 우주가 펼쳐졌을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질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를 우리가 던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주가 얼마나 절묘하게 짜여 있는지의 증거인 셈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물질이 있고 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건 놀라워야 하는 일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이건 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몇몇 이들은 말합니다. 진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도 에너지의 일시적인 요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공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도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무 속에서도 가능성은 들끓고 있습니다. 그 요동에서 우주가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단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들의 우주 속에서 우연히 생긴 조합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별이 없고 어떤 우주는 너무 차가워서 생명이 없고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간 원리라고 부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미심쩍고 자기중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특수한 성질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에 우주도 이 모습으로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누군가의 계산 안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이론을 언급하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나온 철학적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물리법칙이 이토록 정밀하고 수학적이라는 사실은 마치 프로그래밍된 코드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일은 답을 위한 탐험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를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주는 거대합니다. 아니, 거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넓고 깊고 오래됐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한 점, 은하계는 우주 안에 티끌, 그 속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위에 지금 나레이션을 듣고 계신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137억 년 동안 이어져 온 물질의 진화가 낳은 사유하는 존재입니다.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유기체가 되고 신경계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뇌로 깨어났습니다. 인간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창이 된 셈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으며 우주는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본다. 의식이라는 건 진화의 부산물이자 생존을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그걸 넘어서 의미를 묻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정리하고 원자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극일까요? 아니면 특권일까요? 우리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다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성의 특권입니다. 우주 한복판에 조용히 눈을 뜬 작은 의식 하나.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단순한 사실 같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입자 하나를 쏘면 마치 파동처럼 퍼져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다가 누군가가 본 순간 한 점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기 전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고 본 다음엔 단 하나의 현실만 남는다. 이런 식이지요. 이걸 우리는 관측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우주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측자에 의해 완성된다. 그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망원경으로 빛을 잡아내고 우주의 탄생을 추적하는 순간, 그 모든 과거가 지금 확정되고 있을 수도 있다. 미래의 관측자가 과거의 사건을 결정한다? 얼핏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에선 측정 이전에는 모든 것이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걸 떠올려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이 우주는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별은 있었고 중력은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인지하고 이야기하고 이해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의식이 있는 존재가 등장하는 순간 우주는 단지 존재하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가 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존재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주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존재 이유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각하는 존재, 질문하는 존재. 지금 이렇게 나레이션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시작, 법칙, 존재의 이유, 그리고 인간의 자리까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우주는 진짜 현실일까? 우주의 정교함, 생명의 섬세한 조건, 그리고 이해 가능한 법칙들.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지성적인 설계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줬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종종 마치 누군가가 수치를 미세 조정해 둔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 신이 전통적인 종교의 신과 같은지는 아직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신의 작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을 만들어낸 우주의 산물일까요? 조금 더 과감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자체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닉 보스트롬,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법칙들이 코드처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우주엔 픽셀 같은 기본 단위가 있고 빛은 속도를 넘지 못하고 정보는 에너지와 공간 속에서만 이동합니다. 이건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속 세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플레이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코드 한 줄에 불과한 걸까요? 더 무서운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자기 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진짜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를 누군가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중우주 이론은 말합니다. 우주는 무수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수 있다.
어떤 우주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어떤 우주는 중력이 약하고 어떤 우주는 아예 수학이 다른 곳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질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 안에 살고 있을 뿐. 그게 전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를 묻는 건 끝이 없는 방을 탐험하는 일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있고 그 끝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문을 연다는 행위 자체가 우주와 인간 사이의 진짜 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수천 가지의 이론과 수백만 년의 침묵.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 침묵이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주가 꼭 설명되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건 아닐까요? 별빛이 왜 반짝이는지 꼭 알아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존재는 설명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존재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의 바깥까지 질문을 확장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나레이션이 끝난 후에도 당신에게 남아있길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니라 이 묻는 마음 자체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밖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주 속의 나를 떠올리게 되면 매번 참 슬그머니 미소를 띄우게 되면서 묘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